1912년 한 이탈리아 골동품상의 손을 거쳐 세상에 등장한 책이 있다. 총 240여 쪽에 걸쳐 알 수 없는 문자와 기묘한 식물 그림, 정체 모를 별자리 도해가 빼곡히 채워진 이 양피지 책은 제작자도, 언어도, 목적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의 암호학자와 언어학자들이 100년 넘게 달려들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문장도 해독되지 않았다. 이것이 볼리치 사본이다. 그리고 이 책은 인류가 끝내 설명하지 못한 수백 가지 이야기 중 단 하나일 뿐이다. 달에 발자국을 남기고 원자를 쪼개고 먼 우주에서 날아온 신호를 감지하게 된 인류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어떤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나도 설명되지 않고 어떤 기록은 해독조차 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잊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복해서 들추고 또다시 꺼내본다. 인류는 왜 해답 없는 이야기에 끌리는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약 4만 년 전, 동굴벽에 손바닥을 대고 물감을 불어넣은 누군가가 있었다. 그들은 문자도 기록도 없이 자신이 이곳에 존재했다는 흔적을 남겼고 그 손바닥 자국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의 동굴벽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쩌면 인간의 가장 오래된 충동 중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표시해 두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설명하지 못한 것들에 이름을 붙여온 과정이기도 하다. 번개는 신의 분노였고 역병은 저주였으며 낯선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정령의 목소리라 불렸다.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 이야기는 공동체를 묶는 접착제가 되었다. 미스터리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버텨내는 방식이었는지도 모른다. 1959년 1월 소련의 우랄 산맥 깊숙한 곳으로 한 무리가 발걸음을 내디뎠다. 숙련된 산악인 9명은 현지어로 죽은 자의 산이라는 뜻으로 알려진 봉우리를 향해 출발했다. 그들은 경험이 풍부했고 장비도 충분했으며 산의 날씨를 읽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수색 대가 캠프를 발견했을 때 텐트는 내부에서 칼로 찢겨 있었다. 9명은 영하 수십 도의 설원 속으로 맨발로 혹은 양말 바람으로 뛰어나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부 시신에서는 외부 충격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내부 손상이 발견되었지만 그 손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양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것이 갸틀로프 고개 사건으로 불리는 미스터리의 윤곽이다. 지구 반대편 1948년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해변에서 신원불명의 남성 시신이 발견되었다. 지문도 신분증도 그 어디에도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단서가 없었다. 단 하나, 옷에서 발견된 작은 종이 조각에 페르시아 고전 시집의 마지막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타맘슈드, 페르시아어로 끝났다는 뜻이다. 이 남성의 신원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미해결 사건들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다. 단서는 분명히 존재한다. 찢긴 천막, 설명되지 않는 부상, 신원 없는 시신, 해독되지 않는 문서. 그러나 그 조각들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마치 퍼즐 조각 일부가 애초에 다른 그림의 것인 양 어떻게 맞춰봐도 완성이 되지 않고 조사관들은 수십 년에 걸쳐 이 조각들을 반복해서 다시 맞춰보지만 완성된 그림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희망을 품는다. DNA 분석, 위성사진, 인공지능 패턴 인식이 도구들이 볼리치 사본이 비밀을 갸틀로프의 그 밤을 끝내 풀어낼 것이라고. 실제로 새로운 디테일이 밝혀지기도 한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정밀해진 분석이 이전에는 몰랐던 더 깊은 의문만을 낳는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멈추지 않는가? 증거가 불충분하고 해답이 없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야기들은 수백 년을 살아남는가? 물증은 낡고 증인은 세상을 떠나고 기록은 흐릿해지는데 미스터리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가 어쩌면 사건 속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갸틀로프 고개 사건에 대한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지연 눈 사태다. 텐트 위쪽 사면의 눈이 무너지며
패닉 상태의 탈출을 촉발했다는 시나리오로 2021년 스위스 연구팀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눈사태의 명확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일부 시신의 손상이 여전히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가설도 완전한 답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남아있다. 또 다른 가설은 당시 소련이 해당 지역에서 군사 실험이나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사건 이후 수십 년간 일부 관련 기록이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이 가설에 무게를 더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문서는 공개된 바 없으며 기밀 처리 자체를 음모의 증거로 볼 수는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그 밤 텐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인지심리학에서는 미완성 효과라는 개념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려 한다. 인간의 뇌는 불완전한 패턴을 완성하려는 강한 충동을 지니고 있으며 해답이 닫히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자리로 반복해서 돌아온다는 것이다. 미스터리는 이 닫히지 않은 회로처럼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순수한 의지가 아니라 신경학적 반응에 가깝다는 설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미스터리에 끌리는 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반대 시각도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오히려 해답이 나타나는 순간 미스터리는 힘을 잃는다고 주장한다. 만약 볼리치 사본이 완전히 해독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책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하나의 기록이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는 것은 답 그 자체가 아니라 닿을 듯 닿지 않는 그 거리감인지도 모른다. 오늘날에도 새로운 미해결 사건들이 생겨나고 오래된 사건들은 반복해서 재조명된다. 인공지능이 볼리치 사본이 통계적 패턴을 분석하고 첨단 기술이 인적 없는 지형 위의 흔적을 찾아낸다. 그럼에도 수수께끼의 목록은 줄어들지 않는다. 새로운 도구가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류의 미스터리 목록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갱신된다. 어쩌면 미스터리는 반드시 풀려야 할 문제가 아닌지도 모른다. 그것은 세계가 우리의 이해보다 크고 현실이 우리의 범주보다 낯설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것일 수 있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 안에 무언가의 말을 건넨다 두려움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어떤 감각인지. 당신을 한 번도 잊히지 않게 사로잡은 미스터리는 무엇인가요?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